의원님,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본인 재판도 받고 있지만 다른 이제 일반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불출석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번 정도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3번은 무단으로 불출석했거든요.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가태료도 2번 맞았죠. 네. 300만 원, 500만 원 2번 맞고 그렇을까요? 지난번에 4번째 안 나왔을 때 법원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5번째 또 불출석을 하면은 어떤 그 강제 구인이나 감치를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또 가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아예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게 진짜 네,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5번째. 네. 일반 국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4번째 안 나왔을 때 이야기했을 때와 5번째 안 나왔을 때 이야기가 바뀐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밖에 없어요. 네.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됐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고 하니까 야권의 대선 주자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정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대장동 민간인 재판이지 않습니까? 네. 김만배,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를 부른 거예요. 인허가권자니까 성남시장으로서. 네. 그 성남시장의 정언을 듣지 않고 그걸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저는 굉장히 이게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그 민간인 그 피고인들이 뭐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게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법 리스크를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어떤 법원의 기록 같은 것을 폐문부재해서 6번을 안 받았다, 3번 안 받았다. 지금 선거법 2심도 상고를 했는데 검찰에서 상고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상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죄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속도를 빨리 하는데 그거 역시도 또 폐문부재해서 또 받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모든 것은 이번 그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상당히 큰 지뢰밭을 저는 남길 수 있다고 봅니다. 상징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이 지금 대선을 6월 3일로 예정을 하잖아요. 네. 6월 3일이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2심 결심 공판으로 잡힌 날이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그 이후에 불거질 사법, 그러니까 헌법 84조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는 그 6월 3일 그 날짜에 공교롭기도 하지만 그렇게 잡힌 것이 큰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 부각을 시키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특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될지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말씀드렸듯이 모두 5번 증인 출석의 요청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그 이후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증인으로의 소환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린 건데요. 법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서 6차례나 거쳐 소환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증인 신문을 할 때마다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더는 증인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증인 출석을 수차례 이제 했는데 계속 거부를 할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절차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행하지 않고 그냥 소환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건 어떤 판단인 겁니까? 원래는 과태료 부과해도 안 나오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게 되면 구인을 보통 합니다. 구인은 이제 강제로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끌어오는 거죠. 근데 구인과 별도로 또 감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체포 또는 구금 할 때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체포 또는 구금입니다. 근데 구인은 구금에 포함되지 않는 학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속영장은 구인을 위한 영장도 있고 구금을 위한 영장도 이렇게 나눠 있듯이 구속과 구인은 달라요. 구속은 어디다 가두는 거고 구인은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인영장을 발부를 해서 이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다퉈볼 만한데도 안 했다는 거죠. 물론 대법원 그 예규에 보면 그 증인 소환을 위한 그 국회의원 구인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를 얻게 돼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시도를 안 해봤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감치는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치는. 다만
재판부가 6번씩 기일을 정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 자, 재판이 두 개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가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이에요. 네. 여기는 각종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묻냐면 여기서는 검사가 묻고 이재명 대표 측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증인들, 예를 들면 뭐 유동규, 그다음에 정영학,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묻질 않아요. 그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쪽 재판은 나머지 5명이 피고인이고 이재명 대표는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검사가 묻는 것보다는 그 해당 각자의 경험자들의 변호인들이 물어요. 그러면 경험자들은 이재명 대표 측과 계속 접촉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 잘 아는데 이게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실체 진실 발견에 의지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체 발견 의지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법원이 든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외압을 받을 때 그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회의원의 이제 특권 아닌 특권인데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 근데 이 증인 요청을 수차례 거부했다고 해서 이 불체포 특권을 감안해서 더 이상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이 결정은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구인한다 그래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를 법원이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표결에 붙이거나 그랬을 때도 사실은 출석을 할 가능성으로 결론날 그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너무 시간 소요가 되는 이런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재판 과정과 그 방식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가 정말 증거의 사실관계 확인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냥 정쟁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기 위해서 출석을 계속해서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좀 이재명 대표가 수많은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 계속 출석하고 있는데 이미 위증교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지금 재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법원과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아마 이런 부분은 너무 한다라는 반발 심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도 합니다. 제가 법원의 판결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법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국회 가서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그 판단을 왜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되죠?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정치권에서 판단할 문제고 그렇다면은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은 다수당 대표니까 통과가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소수당 대표였으면 뭐 그것을 다시 구인장을 발부를 하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사법부가 스스로 알아서 뭐 미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신호를 보냈다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